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에 와 있습니다. 스페인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스페인이고요. 남쪽에 있는 말리가라는 곳입니다. 왜 왔냐? 볼보 XC90의 뒤를 이을 S90과 V90을 시승하기 위해 왔습니다. S90 같은 경우는 올해 한 9월, 10월쯤에 나올 거고요. V90은 한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XC90이 인기가 워낙 높아갖고 이 S90과 V90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모델인데요. 먼저 타보면서 어떤 모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볼보에서 모토그래프를 알아보고, 모토그래프 전승용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딴 사람들 다 한 대씩 시승하러 갔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2대를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호텔 정문에 이렇게 2대를 예쁘게 모아줬어요. 참 감사합니다.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디자인 변화는 폭스바겐 디자인 센터 총괄을 담당했던 토마스 잉앤란트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확 달라졌죠. 매끈매끈하면서도 이런 토로의 망치를 비롯해서 이런 엠블럼과 크롬 등 포인트를 살리는, 약간 모서리도 과도하게 뾰족하지 않죠. 그냥 멋진 라인을 그리면서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그릴 안에 셔터가 닫혀져 있어요. 액티브 그릴 셔터라고 해갖고 열을 식혀야 될 때는 이게 열렸다가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닫아갖고 공기 흐름, 공기 저항력을 훨씬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볼보 디자인 좀 못생겼잖아요. 못생겼지만 안전한 그런 차였는데 지금은 예쁘면서 안전하기까지 한 그런 차가 됐습니다. 이런 선, 보닛에 있는 선과 이어지는 라인들도 이렇게 짝짝 잘 맞아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프리미엄 모델답게 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거죠. 참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V90 같은 경우는 역대급 외관 디자인을 자랑하죠. 예. 외관 중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멋지게 잘 빠진 모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저는 좀 살짝 아쉬워요. 이 테일 램프가요 바뀌었죠. 원래 두꺼웠던 그런 램프를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디귿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좀 두텁죠. 콘셉트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매끈하게 뺐는데 얘는 뭔가 좀 어중간하게 두꺼우면서도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하단 범퍼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차가 뒤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왜소해 보이면서, 플래그십이면은 여기서 쭉 뻗어 나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훨씬 더 이 존재감이나 멋있을 것 같은데 얘는 요즘 추세와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외관은 어떠냐? 이렇게 지금 같이 보시면은 어떤 차가 더 괜찮나요? 저는 V90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램프도 쭉쭉 길게 뻗어냈잖아요. 오히려 더 과감합니다, V90이요. 외관이다 보니까 이 지붕에서 이 트렁크로 떨어지는 라인을 강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과 같이 이 램프 라인을 이렇게 같이 맞춘 거죠. 그러니까 측면 뷰도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은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넓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이에요. 버튼으로 닫히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트렁크는 외관을 봐야 되는 거죠. 뭐 세단이야 뭐 거기서 거기에요.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고요. 여기 라이트, 레프트 해갖고 폴딩 되는 게 있죠. 여기서 누르면은 되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폴딩이 돼요. 근데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올라오려면은 다시 문을 열고
세워야 돼요. 이렇게요. 문을 열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만 합니다. 세단은 폴딩이 안 되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뒷좌석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좌석이. 고개가 젖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지죠. 완전히 파워 폴딩은 아니어도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앞으로 떨어집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접어서 플랫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XC90과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꽤 고급스럽죠. 이 나무 원목이에요. 원목이고 이 들어간 가죽도 굉장히 고급 가죽을, 소가죽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디 하나 생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없이 여기도 뭐 우레탄 듬뿍 썼고요. 오디오 시스템이 있죠. 나무랄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서는요. 네. 뒷좌석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에 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앞좌석만큼 뒷좌석도 가죽이 굉장히 좋고, 만져보면은 이 느낌이 보통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 뭐 5 시리즈, E클래스 어떤 차를 타도 이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조장치도 이렇게 터치로 슉슉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밀어도 됩니다. 굉장히 터치로 다 일관성 있게 만들었어요. 앞좌석에서도 꽤 괜찮은데 뒷좌석도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좀 꼽아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와 하다가 얘 뭐야, 이 좀 뭔가 싸구려 플라스틱, 이 거칠거칠한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뒷좌석이 제가 앉은 키가 크잖아요. 제가 190이 좀 안 돼서 앉은 키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등받이를 딱 붙여도 머리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좁은 건 아니에요. 무릎도 보시면은 이 앞에 아까 한 사람이 타고 있어 갖고 편하게 의자를 맞춘 상태인데도 무릎이 이렇게 남죠. 그리고 시트 느낌도 이렇게 등받이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볼보는 요즘에 계단식 배치를 강조를 하죠. 앞좌석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올라있고 그러니까 극장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플래그십 세단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올라와 있는 것보다 푹 안겨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이 뒷좌석을 앉는다면 그걸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부에도 이렇게 터널이 꽤 높아요. 높으니까 이 가운데 좌석 앉기도 힘들고요. 근데 또 가운데 좌석은 또 이게 또 넓죠. 이거를 이렇게 넓힐 거였으면 아예 얘를 포기를 하고 4인용으로 만들던가, 얘를 차라리 좁히던가요. 아니면은 얘를 푹 낮춰서 완전히 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고급성을 더 추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시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선루프가 이거는 좀 뭐 사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파노라마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좀 폭도 좁고 작아요. 얘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야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머리 위 공간이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S90과 V90의 디자인은 다 똑같죠. 하지만 뒷좌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은 S90에 없었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까지 열려? 우와, 와, 굉장히 시야가 완전 좋아요. 지금 제 눈높이로 올린 건데요, 딱 당연히 넓어 보이죠. 아까보다 훨씬 넓어 보이죠. 와, 이게 그냥 글라스 루프가 아니라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엄청 열려요. 와. 이 앞부분에서 뒤까지 다 열립니다. 그리고 얘는 계단식 배치인가? 똑같겠지만 시트 포지션이 다른가?
지금 V90에 앉았는데요. S90하고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앉은 느낌은 더 이렇게 푹 안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보이는 시야가 확 넓어지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파노라마 루프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S90도 이런 사양으로 들어간 모델이 들어왔으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국내에요. 네, S90 D5에 탔습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국내에 출시된 XC90 D5와 엔진 스펙은 똑같습니다. 한 235마력에 토크는 한 48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트윈 터보 차저를 장착한 고성능 모델입니다. 차가 지금 달리는 느낌이 XC90에 비해서 한층 가볍네요. 아무래도 세단이고 무게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kg 정도 덜 나가요. XC90보다요. S90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같은 출력으로 더 가벼운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발진 가속력이나 속도를 올리는 능력 등등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공기 저항도 훨씬 덜 받고요. 근데 이 차는 타이어 제원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거에 맞춰 갖고 판평 및 타이어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그런 지면의 퉁퉁거림이 좀 살짝 느껴집니다. 오히려 20인치, 21인치보다는 한 18인치, 19인치가 이 차의 승차감을 높이는 데는 조금 더 좋은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지금 뭐 소음이나 이런 거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속 한 70km가 넘었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아까 뭐 시동 걸었을 때 공회전에서도 아이들링 소음도 정말 조용했어요. 이 정도면은 가솔린하고 차이를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나 이런 게 억제되어 있으니까 꽤 괜찮네요. 근데 어제도 탔으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위해서 좀 풀어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강성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뭐 코너링을 할 때 차차의 거동이나 움직임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요. 쏠림이나 이렇게 울컥거림도 정말 자제되어 있어요. 과속방지턱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안 다닌다면은 정말 부드럽게 잘 갑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조용하고, 그러니까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이 뭐 불안하게 떨리거나 막 차체가 막 요동을 치면은 속도를 높일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이 속도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쭉 밀리는 이런 속도를 내고 나서 쭉 크루징 되는 이 쭉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2.0 디젤 엔진 치고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지, 뭐 다른 브랜드의 3.0 엔진 이런 거와 비교할 바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스티어링 휠 방식도 렉 타입의 EPS 전자식 스티어링 휠 시스템을 써요. 속도 감음형이죠. 근데 이게 살짝 민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민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반응이 괜찮아요, 움직임이. 근데 확실히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은 뒤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 인테그럴 링크가 들어간 게 그냥 단순한 일반 멀티 링크에 비해서 훨씬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버튼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 너무 계속. 아니면 버튼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을 하셨겠지만 버튼이 오히려 누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볼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정말 쏘리하지만 볼보 차 막 그렇게 막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볼보가 이런 차도 만드네, 차를 이렇게까지 잘 만드네라고 감탄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점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디젤 엔진, 디젤 모델을 탔고요. 이제 T6 가솔린 모델로 바꿔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S90 D5 모델을 타고 이제
가솔린 모델 T6로 바꿔 탔습니다. 근데 얘는 S90은 아니고요, 외건 모델인 V90입니다. 뭐 차체 강성이나 뭐 서스펜션 구성, 뭐 기타 등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저속에서 발진감이 꽤 좋네요. 내리막인가? 내리막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가는 느낌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괜찮게 갑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2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됐어요. 속도는, 제한 속도는 한 도심이니까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한 80으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지금 손을 놨어요. 불안해서 손이 저절로 가긴 갔는데, 오, 잘하네요. 줄였다가 앞차가 출발했을 때 바로 따라가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워낙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서 볼보가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놀라운데 놀랍지도 않네요. 이게 뭔 말이지? 차간 거리는 5단계나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까지 조절이 됩니다. 이 파일럿 어시스트가 운전자의 스티어링 움직임과 가속 페달을 밟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정말 잠깐의 위험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가도 정신 딱 깨면서 사고도 안 나고 정신도 차리고. 왜냐면은 차로를 가운데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면서 차간 거리까지 조절이 되니까, 스티어링 휠도 움직여 주니까 옆으로 가도 이렇게 쳐주고, 지금 계속 돌아가요, 스티어링 휠이. 이게 좋다는 거죠.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이런 위험 요인을 막아주는 그런 2차적인 보조 안전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똑똑하게 만든 게, 특별한 조작이 필요할 때만 이 길 안내를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근데 진짜 세상 참 좋아진 것 같네요. 파일럿 어시스트 틀어놓고 이 크루즈 컨트롤로 속도만 까딱까딱 하면은 앞차 따라가고 멈추고 코너 돌아주고 이런 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코너잖아요. 75km로 지금 돌아줍니다. 불안한데 돌아가. 지금 제가 불안해서 손을 계속 잡는데, 근데 이거를 돌아가게 하네. 자, 지금 0km 멈췄어요. 그 다음에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거면은 현재까지 나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입니다. 완전 정차가 되고 출발도 되는 그런 기술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본으로 조금 비싸지만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모두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디젤도 그랬지만 어쩜 이렇게 크루징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짝 속도를 일단 붙이는 거는 당연히 좋고요, 그 이후에 밀리는 그 미끄러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 돌렸을 때,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조금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민감한 편인데, 그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뭔가 돌아오려는 능력이 꽤 세요. 그 힘이, 탄성, 그 복귀하려는, 제가 딱 돌렸을 때 다시 원위치를 회복하려는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금방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움직임 굉장히 쫀쫀한데? 라고 이렇게 바뀔 만한 그런 스티어링 휠 감도입니다. 근데 기존의 단단한 차체에 엔진 바뀌었죠, 서스펜션 좋아졌죠, 스티어링 휠 기술 훨씬 향상됐죠, 여러가지 무기가 생기면서 달리는 느낌까지 좋아졌어요.
그거는 참 앞으로 볼보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그런 브랜드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볼보 S90과 V90을 간략하게 시승해 봤습니다. 볼보가 정말 좋아진 게 뭐냐면요, 제 주변에서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볼보 S90은 어떠냐고 물어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볼보는 워낙 뛰어난 우수한 안전성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타야만 했습니다. 디자인도 포기해야 했고, 성능도 좀 포기해야 됐고, 그리고 뭐 편의사양, 첨단 이런 것도 좀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볼보는 디자인 때문에 사고, 편의사양 때문에 사고, 동력 성능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 XC90은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S9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데요, 그때는 V90도 나오고요. 새로워진 볼보가 국내에 차례 나오는데요, BMW, 벤츠, 아우디 등 독일 3사가 꽉 잡고 있는 국내 수입 프리미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